여러분들은 신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신경은 뇌의 명령을 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신경에는 전기 신호가 흐른다는 것. 운동신경이 좋거나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 신경이란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며 젊은 신경은 모든 병을 멀리하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경이 몸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이 젊어지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경이 나빠지는 원인과 죽은 신경을 되살리며 신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획기적인 방법을 사진과 함께 올려놨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선잠을 자면 빨리 늙는다. 잠시 한 가지 생각해보자. 신경이 늙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노화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이유가 정말로 나이 탓일까?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입술과 피부의 경계선 주변에 물집이 생긴다. 이것은 바로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 구순포진이라는 염증이다. 어릴 때 수두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포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이 구순포진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구순포진은 피로가 누적되어 신경이 극도로 노화된 사람에게서만 발병한다. 구순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평소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속에 잠복해 있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억제하는 힘이 얼굴 신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경의 노화로 인해 그 힘이 저하되면 지금까지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재발하게 된다. 이처럼 구순포진은 신경의 건강이 안 좋아졌음을 알리는 경고다. 감기나 피로에 의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자마자 구순포진이 나타나는 사람은 신경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구순포진은 나이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하는데 직장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여서 신경이 늙기 때문이다. 즉, 신경은 나이가 많아야만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피로에 의해서도 노화된다. 신경 노화의 범인이 연령만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빈혈이다. 빈혈은 한자로 가난할 빈에 피혈이라고 쓰지만 결코 혈액의 양이 적다는 뜻은 아니다. 혈중의 적혈구, 산소를 옮기는 헤모글로빈과 철분의 수치가 낮아지면 빈혈이 생긴다. 즉,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빈혈이 나타나는 것이다. 신경은 산소 부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늙기 시작한다. 더욱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미엘린은 산소가 부족해지면 벗겨지거나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미엘린이란 잠시 후 뒤에서 미엘린의 특징과 좋아지는 방법을 그림과 함께 말씀드리겠지만 신경의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한다. 새로운 커버로 다시 감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부족하면 미엘린을 만드는 속도가 점차 느려진다. 그렇게 벗겨진 미엘린이 점점 늘어나면 이는 신경의 노화를 가속시킬 뿐이다.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는 사람도 신경이 빠르게 노화된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는다. 부종이 생겼다는 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던 탓에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졌다는 증거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산소가 정체되고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니 신경의 노화가 진행된다. 또한 소파에서 선잠을 자는 것도 신경을 늙게 만드는 나쁜 습관 중 하나다. 소파에서 잠을 자면 아무래도 자세가 나쁠 수밖에 없고 자세가 나쁜 상태로 잠이 들면 자는 동안 척추가 휘어져 신경이 막힌다. 그렇게 되면 뇌의 신호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미엘린이 감싸고 있는 부분까지 전기를 띠게 되면서 미엘린이 손상되어 신경이 늙는다. 이처럼 나이가 많다는 이유 외에도 스트레스나 피로, 나쁜 자세가 신경을 변형시켜 뇌의 신호를 막음으로써 신경의 노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두 번째, 머리 스타일만 바꿔도 두통이 사라진다. 앞머리가 긴 여성도 주의하지 않으면 신경의 노화가 진행된다. 아마 앞머리의 길이와
신경이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을 것이다. 다음의 경우를 한번 참고해보자.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던 한 여성 환자가 클리닉에 찾아온 적이 있다. 그녀는 그간 뇌신경외과를 비롯해 정형외과, 내과 등 다양한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며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왔지만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두부 MRI도 촬영했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진찰을 하다가 나는 그녀의 오른쪽 어깨가 조금 삐뚤어져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보니 역시 척추 옆구분증 척추측만증이었다. 이 질병은 척추가 좌우로 휘거나 비틀어지는 것으로 자세가 매우 나쁜 상태를 말한다. 자세가 나쁘면 신경이 압박을 받아 미엘린이 손상되거나 흐름이 막힌다. 그러므로 신경의 노화가 진행되며 미엘린이 손상된 곳에서 전기가 누출되어 두통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나쁜 자세로 인해 신경의 노화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두통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두 가지 조언을 했다. 하나는 가능한 한 척추를 곧게 펼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헤어스타일을 바꿀 것이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라니 신경과 두통이 무슨 관계죠? 이런 의문이 들겠지만 헤어스타일이 그 사람의 자세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 환자는 긴 앞머리에 가르마를 타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가르마는 언제나 같은 방향이었고 그런 탓에 정면을 볼 때면 항상 앞머리가 오른쪽 눈을 찔렀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그녀는 무의식 중에 언제나 목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버릇이 생겼다. 이 환자는 내 설명을 듣고 의아해하면서도 이미지 전환 겸 헤어스타일도 한번 바꿔본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약 6개월 후 헤어스타일을 바꾼 그녀가 다시 클리닉을 찾아왔다. 두통은 깔끔하게 개선되었고 진통제가 필요한 날은 거의 없다고 했다. 헤어스타일만 바꾸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두통이 개선될 줄은 몰랐다며 매우 기뻐했다. 목이 기울면 목에서 갈라지는 신경을 압박하고 두통 및 목 통증뿐만 아니라 신경이 막히는 원인이 되어 신경의 노화를 진행시킨다. 그녀의 경우에는 앞머리가 긴 데다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가르마를 탔기 때문에 목이 기우는 버릇이 생겼고 그것이 신경의 노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신경의 노화를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나이 탓이다.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모든 원인을 나이 탓으로만 돌린다면 신경은 아무 대책 없이 점점 더 늙어만 갈 것이다. 세 번째, 신경의 젊음을 유지하는 열쇠, 미엘린의 특징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신경의 젊음을 유지하는 열쇠는 전선 커버의 역할을 하는 미엘린이 쥐고 있다. 미엘린이 튼튼하게 감겨 있으면 신경이 점차 되살아난다. 신경을 둘러싼 전선 커버인 미엘린은 중간중간 끊겨 신경이 노출되어 있으며 전기 신호는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 뛰어넘으며 전달된다. 이 도약전도 덕분에 전기 신호는 빠른 속도로 흐를 수 있다. 미엘린이 튼튼하게 잘 감겨 있어야 도약전도가 잘 이루어진다. 전선 커버가 탈락하면 전기 신호의 흐름이 느려진다. 또 전기의 과한 흐름이나 누출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전기 신호가 끊기거나 잘못된 곳으로 흘러들어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건강한 전선 커버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 미엘린은 우리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는 존재다. 최근에는 미엘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미엘린의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약이나 미엘린을 가시화하는 새로운 MRI 촬영법 개발 등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골절이 된다면 피부나 뼈는 재생되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통해 고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조직이 재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몇 번 잘리더라도 다시 자라나는 도마뱀의 꼬리와 달리 인간은 한 번 손과 발을 잃으면 다시 자라지 않으며 근육이나 대부분의 장기 역시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미엘린은 손상되더라도 매우 자연스럽게 재생시킬 수 있다.
신경이 노화되어 전선 커버가 한 차례 손상되거나 탈락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 신경 청소라고 부르는 나의 건강법은 신경의 막힘을 뚫고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여 미엘린을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신경 청소로 손상된 미엘린을 재생시켜보자. 혹시 신경의 노화가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다시 한번 미엘린을 튼튼하게 감싸 신경을 젊게 만들자. 신경 청소는 지금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미엘린을 튼튼하게 만드는 신경 청소법 하나. 얼굴 꼬집기. 펜필드의 호문클루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얼굴은 신체 중에서도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자극하면 운동계와 감각계의 신경이 건강해진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얼굴 주무르기의 기본은 얼굴 꼬집기 법이다. 손가락을 사용해 자신의 얼굴을 꼬집어주는 방법으로 호문클루스 인형에서 유난히 크게 그려진 얼굴과 손을 동시에 자극한다. 이때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손톱을 자르고 시작하자. 사진의 일과 같이 첫 번째는 중지를 콧방울 옆에 댄다. 그 다음 사진 2와 같이 손가락을 광대뼈 위에 대고 뺨 전체를 꼬집는다. 마지막으로 그림 3과 같이 중지로 콧방울 옆에 대고 가볍게 30초간 누른다. 30초간 천천히 2, 3회 누르며 3세트 정도 해준다. 미엘린을 튼튼하게 만드는 신경 청소법 2. 턱 당기고 가슴 펴기. 잘못된 자세가 버릇이 된 사람은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조차 모른다. 자신의 자세가 바른지 알고 싶다면 머리의 위치를 확인해 보자.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뼈는 척추와 마찬가지로 신경의 중요 통로다. 이곳이 뒤틀리면 신경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바른 자세란 머리가 척추 바로 위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 가슴을 펴면 머리의 올바른 위치를 잡을 수 있다. 벽을 등지고 똑바로 선다.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 엉덩이 등 후두부를 벽에 붙인다. 앉아서 하는 경우는 엉덩이와 등을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확실히 붙인다. 가슴을 활짝 펼쳐 등과 어깨를 벽에 밀착시킨다. 20초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3회 실시한다. 변형된 자세를 교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매일 꾸준히 반복하길 바란다. 서 있기 불편한 사람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 가슴을 펴도 괜찮다. 단 골다공증이 있어 골절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무리해서 척추를 늘리다 보면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으니 절대 무리하지 말자. 또한 고령의 분들은 갑자기 척추를 늘리면 현기증이 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서 지지대를 잡고 하거나 앉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게 좋다. 이 외에도 신경을 단련하는 입으로 풍선 만들기, 신경 통로가 뚫리는 의자에서 웅크리기, 신경의 기능을 높여주는 꼬집고 문지르기 등이 있다. 네 번째, 뇌가 저절로 젊어지는 엄청난 방법. 당신은 치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뇌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뇌에 아밀로이드라 불리는 단백질 쓰레기가 쌓여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 연구그룹 조사에 의해 인지능력의 저하와 아밀로이드 축적 사이의 관계성에 물음표가 붙었다. 수많은 치매 환자들에게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을 투여해왔지만 아밀로이드를 줄여도 치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치매의 원인이 아밀로이드 축적에 있다는 설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치매의 주된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현재는 뇌 자체가 아닌 뇌신경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뇌 내의 신경이 노화되어 미엘린이 벗겨졌기 때문에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누전된 결과 치매가 발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설이 유력하다. 이 설을 뒷받침하는 보고가 있다. 미엘린 재생을 유도하는 약을 복용한 환자의 미엘린이 복구되자 인지능력이
극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치매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건망증이다. 인간은 새로운 기억을 뇌에 해마라는 곳에 두고 오래된 기억은 대뇌피질이라는 곳에 보존한다. 그런데 신경이 노화되어 미엘린이 탈락하면 전기 신호가 누출되고 원래 해마에 전달되어야 할 새로운 기억이 누출되어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예전 일은 잘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만다. 건망증을 없애고 뇌를 젊게 만들어 치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뇌 속의 신경을 둘러싼 전선 커버를 복구하고 새로운 미엘린으로 감싸야 한다. 참고로 뇌는 신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초신경이나 뇌 속의 신경이나 미엘린의 재질은 거의 동일하다. 새로 감싸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이나 조건도 동일하다. 즉, 말초신경을 젊게 만드는 것은 자동적으로 뇌 속의 신경을 복구하는 일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뇌 자체를 젊게 만드는 일이다. 5번째, 신경은 단 2가지 방법으로 젊어진다. 노화된 신경은 다양한 증상의 원인이 된다.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두통, 무릎 통증, 어깨 결림, 요통, 목 통증,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당뇨병, 저림, 부종, 떨림, 변비, 빈뇨, 갱년기장애, 현기증, 노안, 눈의 피로, 이명, 냉증, 생리통, 치매, 우울증, 초조함, 불안증.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만큼 신경의 노화는 위험하다. 즉, 노화된 신경은 만병의 근원이다. 반대로 신경을 젊게 만들면 이러한 질병을 멀리할 수 있다. 젊은 신경에는 만병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 앞서 신경 청소의 방법은 단 2가지뿐이라고 말했는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2가지 신경 청소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지도를 받은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만 하면 되느냐며 놀랄 정도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좋아서 신경 청소를 실시한 사람들로부터 곧바로 머리와 몸이 개운해졌고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반응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신경을 젊게 만들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걸.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2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경은 젊어질 수 있다. 신경을 젊어지게 하는 방법 하나. 얼굴을 주무르면 뇌의 산소가 2배 증가한다.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며 얼굴을 자극하여 효과적으로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신경 청소법으로 뇌 지도상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부위인 얼굴을 자극하는 얼굴 주무르기 법을 고안했다. 얼굴 주무르기가 첫 번째 신경 청소법이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산소인데 얼굴 주무르기를 실시했을 때 뇌에 얼마만큼의 산소가 공급되는지 검증한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자. 지금부터 소개하는 데이터는 일본 히타치 연구소의 빛 터포그래피 장치 ETG-4000을 사용하여 뇌의 전두전야라 불리는 부분의 혈류 변화를 측정한 값이다. 이 장치는 특수한 빛을 이용해 뇌 안에서 산소와 결합된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양을 볼 수 있다. 헤모글로빈은 체내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을수록 뇌 내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 실험을 통해 평상시와 얼굴을 자극했을 때 뇌 속 혈류량을 비교했다. 평상시의 산소와 헤모글로빈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얼굴 꼬집기 법을 실시한 후의 산소와 헤모글로빈 양은 2.33이었다. 즉, 이 방법으로 얼굴을 자극하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뇌 내 산소 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산소 부족은 신경의 노화를 앞당기는 커다란 원인 중 하나이며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에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그만큼 얼굴 주무르기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얼굴을 자극하여 혈류량을 증가시키면 뇌가 활발하게 명령을 보내기 때문에 막힘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신경을 젊어지게 하는 방법 2. 천장을 보면 신경이 젊어진다. 얼굴 주무르기만 해도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신경 청소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면 신경이 더욱 젊어진다. 바로 턱을 당기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신경과 자세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매일 진료를 통해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신경 건강에 절대적인 효능이 있는지를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 내 클리닉 진료실의 천장은 돔 모양으로 프레스코 화가 오노 미사오의 귀여운 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다. 간접 조명을 켜면 마치 쏟아져 내리는 빛 속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듯한 그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천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렇다면 어째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천사 그림을 그렸을까? 그것은 환자들이 그곳에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곳을 찾는 대다수의 환자는 우울증, 치매와 같은 힘든 질병을 앓고 있으며 등이 굽어 있거나 땅바닥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는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발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 나는 환자에게 천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다. AAC, 심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고 보니 저기에 천사가 있네요. 이 말을 들은 환자들은 모두 천장을 올려다보며 우아하고 탄성을 지른다. 위를 쳐다보는 순간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구부정하게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연 자세가 되어 등 근육이 쭉 펴진다. 어떠세요? 조금이나마 어깨와 목 주변이 편해지지 않으셨어요? 잠시 동안 천장을 보게 한 후 내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몸의 긴장이 풀렸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어느새 굳어있던 표정이 풀리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등이 굽은 자세는 신경의 노화를 앞당긴다. 자세가 나쁘면 폐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산소가 체내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휘어진 척추는 신경의 통로를 좁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산소 부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경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개를 들어 천사의 그림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로 서고 등 근육이 쭉 펴지면서 신경의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의 뒤틀림을 완화시키고 몸 안에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한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신경을 젊게 만드는 신경 청소의 두 번째 방법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신경의 변형이 바로잡힘과 동시에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방법도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얼굴 주무르기와 마찬가지로 뇌 내의 산소량을 측정해 보면 평상시보다 무려 122%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굴 주무르기와 자세 교정이 신경이 젊어지는 두 가지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신경을 청소하면 금세 신경이 젊어지고 모든 병으로부터 멀어진다. 다만 많은 병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젊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얼굴 주무르기와 자세 교정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6번째, 매일매일 신경이 젊어지는 11가지 습관. 1. 양치질할 때 30초 잇몸 마사지하기.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자극하자. 2. 샤워할 때 3곳 집중 샤워하기.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얼굴, 손, 발을 샤워기로 20초씩 자극해 감각신경을 일깨우자. 3. 귀 청소할 때 귀이개나 면봉으로 귓구멍 자극하기. 귓구멍에 있는 2개의 신경을 귀이개나 면봉으로 5초씩 자극하자. 4. 화장실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 되기.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면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5. 집안에서 집의 통로를 정리하기. 집의 통로가 좋아지면 신경의 통로도 좋아지고 몸 안에 막힘도 없어진다. 6.
세탁과 요리할 때 발뒤꿈치로 서서 하기. 발뒤꿈치로 서면 자세가 바로잡혀 신경의 흐름이 좋아진다. 7. 쇼핑할 때 오감 일깨우기. 계산을 할 때는 카드 대신 가급적 동전을 사용해 뇌와 손끝의 신경을 자극하자. 8. 산책할 때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서 하기. 산책할 때는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울퉁불퉁한 장소를 선택하자. 9. 독서할 때 어중간하게 독서하기. 30분 독서, 1분 공상의 리듬으로 시신경에 피로를 주지 않고 독서를 해 신경의 막힘을 예방하자. 10. 먹을 때 입에 넣기 직전에 심호흡하기. 맛, 향, 담음새 등을 충분히 음미해 오감에 작용하는 정보들로 신경을 일깨운다. 마지막 11번째 습관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수면에 관한 것이다. 흔히 인생의 3분의 1은 잠으로 보낸다고 할 만큼 수면은 아주 중요하다. 신경을 젊게 만든다며 깨어있는 동안에 조심을 하더라도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수면을 소홀히 한다면 모두 헛수고가 되어버린다. 현대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에서 9시간이다. 당신의 수면 시간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면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수면 시간이 평균보다 짧더라도 낮 시간 동안의 활동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 오히려 신경을 젊게 만든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면 너무 긴 수면은 자극을 받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좋지 않다. 자극이 너무 적으면 신경에 적절한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되어 녹슬고 만다. 예를 들어 12시간 동안 잠을 자면 하루의 절반을 자극 없이 보낸 것이 된다. 반대로 짧지만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면 신경이 자극을 수용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경이 녹슬거나 막히는 것이 확실히 줄어든다. 사실 수면의 질은 잠잘 때의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질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 의식해야 할 것은 세 개의 산을 만들어서 자는 것이다. 세 개의 산이 무엇일까? 누웠을 때 무릎, 허리, 목 부분의 산 모양으로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나 등, 어깨 통증이 있다면 좋지 않은 자세로 잠을 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들면 허벅지 뒤쪽 근육이 굳기 때문에 다리를 쭉 펴고 자기 힘들다. 그럴 때는 방석을 접어 무릎 아래에 넣으면 신경의 통로가 좋아져 편하게 잠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 밑에 목욕 타월을 동그랗게 말아서 넣으면 좋다. 또 너무 높은 베개는 신경 노화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